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항상 주도주는 또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이오주가 상당히 견조하게 급락 이전부터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송가람 대표님과 함께 바이오 중심으로 접근해 볼 섹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조선, 방산 이런 섹터들이 그래도 상당히 견조한 지금 섹터잖아요. 그중에 바이오는 정말 상당히 그 견조해요, 강하고요. 바이오시밀러까지 그죠 오르면서 진단 키트 뭐 이런 건 최근 일인데 바이오가 이렇게 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강세는 더 간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근본적인 이유 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많이 빠졌다라는 음,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지만 이전 코로나 시기에 바이오주들이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치료제 이런 것들의 이슈와 함께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스트 코로나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매수할 때가 아닌가라고 접근하는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다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떨어진 거야 말해 뭐래. SK 바이오사이언스에 30만 원 갔잖아요, 이거 네, 그죠? 맞습니다. 이거 그때도 뭐 제가 방송국에서 분장실에 계신 사람들이 막 산다 그러길래 네. 30 고가 36만 원까지 갔었네, 그죠? 아, 지금 5만 원인데 뭐 그죠, 네네. 그죠? 근데 뭐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죠? 게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제약바이오는 좋은 환경이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바이오는 그죠? 그 안에서 뭐 다양한 그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이슈나 아젠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음, 특히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우리가 치료제 부분이 단순히 하나의 치료제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 이슈가 있었던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진단키트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슈, 단기적인 이슈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외에 이런 우리가 바이오주들을 볼 때 가장 먼저 볼 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목군들을 대부분 볼 때 이 두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매출 부분이겠죠. 음. 이 회사가 매출이 잘 나오는지, 앞으로 잘 나올지, 이 부분일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바이오는 그런 거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적자 안 보고, 네, 뭐 적자 네, 나더라도 사실은 살 수 있는 게 바이오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예, 바이오는 꿈을 먹고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 예. 이 이유로 많이들 구입을 그렇죠. 하시고 네, 네. 이렇게 매수하죠. 가져가신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바로 앞으로 신약 개발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파이프라인 외에도 어떤 제품들을 임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장기적인 다양한 파이프라인, 여기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한다면 뭐 바이오주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할 때 단일 제품만 판매를 했을 때 그 제품이 판매가 조금 부진했을 때 회사에서 매출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좋겠지만. 그래서 이 그렇죠. 제약주들은 파이프라인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음. 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제재인 뭐 당뇨라든지 혈관 제제, 그리고 특수 제재인 치매 제제, 뭐 비만약, 이런 제품군들이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매출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고 매출도 꾸준히 나오는 회사, 이 회사들은 우리가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 바로 이 꿈을 먹고 자라는 미래 기대 가치,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제품들, 시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지, 임상을 어느 단계에서 개발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약이 시장에서 나오거나 혹은 해외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 회사의 매출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에 많이 보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은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가 모두 부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지만 이 두 번째 기대감 이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진행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특수 치료제 부분 지금은 지켜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 개발이 이제 제약 바이오의 꿈이었는데 그렇죠. 최근엔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치료제 말씀하신 뭐 비만, 뭐 노보노디스크, 국내도 펩트론 겁나게 올랐잖아요, 그죠? 조정도 또 많이 받았네, 그죠? 제약 바이오의 특성상.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서는 아주 고무적인 거는 그 바이오텍 회사들이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바이오는 어쨌든 간에 바이오 업황보다도 그래서 그 가운데 뭘 봐야 돼요? 어떤 걸 봐야 돼요가 투자자들 관심 있잖아요. 그럼 송 대표님이 눈여겨보는 관심 있게 볼 만한 그 소섹터나 기업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저는 뭐 비만 치료제 섹터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상반기에. 하지만 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약가 부분 그리고 판매량 부분, 미래 부분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섹터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이 비만 치료제 부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노보노디스크에서 네. 나왔던 제품도 이 GLP-1을 활용하는 그렇죠. 예. 이 부분의 제품들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크게 사용이 되고 있죠. 특히 최근 몇 달 전에 이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나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다이어트에 큰 효과를 얻었다라는 부분이 대대적으로 그렇죠.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판매량이 또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비만 치료제 부분과 뭐 2세대, 1세대, 2세대와 굉장히 다른 궤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혈당 부분, 내분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천적인 이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향신경적인 부작용,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죠. 그 외에도 뭐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다양한 부작용이 있었지만 지금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지 않으면서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 그 양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약가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사용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약가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에서 그렇다면 뭐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한 달 약값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한다면 네. 지금 미국에서 이 GLP-1 제제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한 달 사용비가 적게 잡아도 200만 원 이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게 사용을 하면서도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앞으로의 시장 성장 가능성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지금 24년도는 150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가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30년도에는 77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뭐 비만이라는 것이 현대인의 또 다른 질병, 그 질병을 넘어서서 성인병에 대한 다양한 뭐 당뇨라든지 네.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는 길목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질병으로 지금 WTO에서도 그렇죠. 보고 있는 질병으로 상황이기 규정했죠. 때문에 네. 이미 규정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다양한 국가들에서 경제 발전이 되고 식습관이 육류 그리고 다양하게 이런 가식류라든지 이런 것들 섭취하면서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삭센다, 위고비 등 기존 당뇨병 치료제였던 GLP-1 제제 이 외에도 다양한 치료제들이 개발될 것이라는 점. 그러면 관심 네. 기업은 어디를? 미국은 뭐 원래 노보노디스크가 먼저 치고 나갔고 일라이릴리가 따르고 최근에 이제 로슈가 거기 그 경쟁에 합류한다고 해서 이전 두 회사들이 조금 늘린 바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글로벌 기업들을 볼 때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 국내 투자에서는 제일 최근에 강하게 올랐던 건 펩트론 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관련된 비만 관련된 그러면 유망주는 어떤 거예요? 예. 국내에 관련된 비만주로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펩트론도 볼 수가 있겠고 네. 지금 다양한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해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회사들 뭐 일리아일리도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이런 제품들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페이턴트를 가지고 와서 제공하라는 수준
지금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제품들 새로운 세대 제품들은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중점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국내 기업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펩트론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가장 크게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은 꾸준히 이 섹터가 주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수급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펩트론은 우리가 꾸준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다양한 국내 회사들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입니다. 네. 하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기업군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GDF-15 억제제를 활용한 비만 치료제 신약 지금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이고 네.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뭐 HLB 같은 회사들이라든지 GLP-1 수용체 비만 치료제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 페이턴트를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 수급적인 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제약 제제 중에서도 이런 비만 제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아무래도 대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 여력이 좀 더 강하고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 페이턴트를 구입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예.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여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는 물론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도 좀 오르고 셀트리온도 움직였지만 소위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ETF 사와에 별로 재미가 없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같이 막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서 특정 섹터를 규정하고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첫 번째 이제 비만 당뇨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제약바이오 중에서 눈여겨 볼 건 뭐예요? 저는 특수 치료제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특수치료제. 네, 특수 말씀을 드릴 치료제는 텐데요. 뭐예요? 네. 뭐 비만 바이오도 특수 치료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뭐 기존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제재들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우리가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알츠하이머. 네, 맞습니다.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다양한 치매에 음. 관련된 종목군들 여기에 관련된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진단 제품 첫 번째 진단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다음으로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이 두 가지 모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니어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고령화 거기에 따른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인구 구성 자체가 특히 우리나라 그렇죠. 선진국들도 마찬가지고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인구 자체가 크게 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퇴행성 뇌질환, 우리 뇌도 퇴화를 하기 때문에 네. 관절뿐만이 아니라 뇌가 퇴화를 하게 된다면 이 퇴행성 뇌질환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 알츠하이머도 네.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의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24년도에는 14원 정도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 10년 정도 번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4배 이상 시장이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시장들이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지금 최근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된 기업이 어디예요? 뭐 네. 바이오스마트 같은 회사라든지 네. 뭐 퀀텀 매트릭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 회사인데요. 알츠하이머성 치매 질환 진단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미생물 그리고 분자 면역 진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외에도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마트. 네, 바이오스마트는 이 뇌질환 치료제 카리나제를 생산하는 자회사 오슨제약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치료제
그리고 진단 제재와 관련된 회사들 우리 주목을 해볼 필요가 또 있다라는 점. 바이오스마트랑 또 뭐 얘기하셨죠? 네, 엔젠바이오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엔젠바이오. 엔젠바이오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음. NGS라고 하죠. 네. 이 패널과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엔젠바이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뭐 파킨슨병 네. 그리고 루이소체 치매 이 초기 단계 진단을 할 수 있는 뭐 패턴 분석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회사 추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만, 그다음에 특수 치료제에 있어서 알츠하이머 관련된 거. 네. 두 개만 하면 항상 이 동양사에서는 섭섭하니까요. 그렇죠. 한국이나 세 개 해야 되잖아요. 세 개. 네, 맞습니다. 3세판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한쪽만 하나만 더 좀 볼만한 거 얘기해 주세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앞서서는 좁혀서 말씀드렸다면 예. 이제 세 번째는 조금은 이렇게 우리가 제약바이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섹터를 볼 것이냐라는 네. 점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24년도에도 우리 제약바이오 하면 임상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24년도에 임상 그리고 바이오 부분 어떻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임상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점이 FDA 임상 승인 이 네. 부분 허가 부분이 다양하게 나오는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 뭐 허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들도 이런 굉장한 투자, 리서치 부분의 투자들을 굉장히 크게 하면서 연구 발표들을 발표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상 단계에는 1상, 2상, 3당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임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상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학회를 우리가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지금 뭐 학회가 또 있나요? 그전에 네. 이제 뭐 임상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제약바이오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 HLB 얘기 많았고 그죠? 그렇죠. 삼천당 제약도 바이 뭐죠? 그 눈내하는 거. 그 삼천대양 제약이 있었고 생각이 안 나네. 그다음에 유한양행도 있고 그죠? 이런 기업들 어쨌든 신약 모멘텀들 임상에 저희가 있고 학회는 이제 언제 있어요? 뭐 1월에 있고 5월에 네. 있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8월에 최근 들어 강화했던 학회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알츠하이머 학회가 미국 알츠하이머 학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종료가 된 상황이고 네. 우리가 바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9월에 폐암 학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암 관련된 이런 임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9월에는 뭐 당뇨 학회 그리고 종양 학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9월 학회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이 폐암 학회 같은 경우에는 암 관련 임상을 하고 있는 업체들 지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당뇨 학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이 될 텐데 유럽 당뇨학회 같은 경우에는 학회에서 당뇨 관련된 제재 신약 부분 만들고 있는 회사들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10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치매 관련된 제품군들 진단 그리고 치료제까지 말씀드렸는데 10월 말에 알츠하이머 임상 학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는 거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도 매달 이런 학회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학회들이 진행이 될 때는 관련된 제품군들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상을 하고 있는 네. 회사들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한번 주목하고 꾸준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천장 제약은 아일리아군요. 그게 네, 그 맞습니다. 황반변성 치료제잖아요. 네네. 그죠? 아일리아였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것도 몰라요? 잠깐만 찾아봤어요. 네. 아밀리아인가 헷갈렸는데 아일리아. 아 이게 약품명은 그죠? 다 이게 막 비슷한 게 도마네막 뭐 그죠? 네, 뭐또 맞습니다. 그 폐암 치료제는 뭐야? 비소세포 폐암 치료. 이름들이 아주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물론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뭐 다들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뭐 바이오 얘기만 해도 뭐 한참 했습니다. 다른 또 주목해볼 섹터들도 있지만 뭐 오늘은 욕심 좀 내려놓고 바이오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좀 주목해볼 만한 섹터 있으면
가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늘 경제 토크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